속보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대안대출 접수가 떴습니다.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리로 힘드신 분들 꼭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소자공 카페 오십니다.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시면 돼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공식 카페. 자, 메인에 가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안대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여기서 닫기, 팝업창 닫으시고요. 다 닫으시고,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팝업이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은 소상공인 대안대출 이렇게 있고 4월 1일 접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 여정님 대안대출 했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접수 이제 마감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마지막 이제는 2분기 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떠. 그죠? 그대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자, 여기서 정책자금 안내 공지사항 여기를 가봐야 돼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대안대출 현황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청 안내자료 뭐 FAQ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이게 요거 가보겠습니다. 진행 상황 여기 가보면 힌트가 나오죠. 보세요. 2024년도 2분기 신청 접수는 4월 1일 9시부터 가능하며 공급 규모는 여기서 있죠. 공급 규모는 1분기 접수분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나오는 거고 2분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총량이 1분기에서 남는 금액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천억 원이 예산이에요. 이 5천억 원 한도 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심사를 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4월 1일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거죠. 4월 1일 9시부터 이제는 가능한 겁니다. 이게 대환대출이에요. 2분기 이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실상 총선 전이잖아요. 총선 이후로 보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대안대출이 어차피 예산이 5천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거는 중기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기부께 1분기는 끝났고 이제 2분기 접수가 4월 1일부터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공문 가볼게요. 여러분 좀 궁금한 내용 있었을 거예요. 내가 1분기 거 신청 못했는데 난 실제 1분기 거 관심이 있었는데 대안대출이 뭘까? 자, 다시 한번 제가 FAQ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누구죠? 자, 공문 가보면요. 자, 지원 대상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였거나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대출은 이거 중기부 겁니다. 중기부에 있는 한마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 대안대출은요 2가지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금리 대출 유형 1이 있고요. 만기 연장 애로 대출 유형 2가 있어요. 자, 고금리 대출이나 이런 만기 연장 애로 대출 유형 1과 유형 2는요 공통적으로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받고요. 자,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대안대출 접수 심사 실행.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갈아탈 은행, 이제 대안대출 취급 은행에 가서 심사를 보는 거고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은 뭐예요? 내가 이제 만기가 돌아와요. 이제 내 만기가 돌아올 때 그러면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이 연장을 해주면 좋을 텐데 만기 연장 안 된다. 애로 만기 연장 더 이상 힘들어요. 라고 이제는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당장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난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기존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에서 받아와야 돼. 이런 걸 받아온다? 그러면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이 되는 거고, 그럼 새로운 은행, 내가 갈아탈 은행에 가셔서 심사 후 대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중기부의 이 대안대출은 투트랙으로 되어 있다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청자, 지원 대상이라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7% 이상 내가 고금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내가 중저 신용자냐 이거죠. 자, 계속 이제는 질문과 답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증서 필요한가요? 자, 2024년 대안대출은요, 신용대출이므로 별도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안대출은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만약에 대안대출이 이제 부실을 발생해요. 여러분이 못 갚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실을 전액 부담하는 유사보증 상품이며,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게 의아합니다.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여러분 이 대안대출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신용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아시겠지만 취급은행에서 이 취급은행 여기 있잖아요. 확인서를 만약에 발급받았어요. 여러분 소진공에서. 그럼 대출이 되는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확인서 발급 후 대안대출을 대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 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급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면 신용대출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신용대출하고. 그냥 우리가 은행 가서도 대안대출은 돼요. 내가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건 원래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그냥 뭐 원래부터 되는 은행 시스템이에요. 대안대출은 그냥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 신용대출이랑 도대체 이 중기부 대안대출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유사보증 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보증서가 발급이 없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난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보증서 발급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신용대출인데, 여기서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에선 덜 까다롭게 굴겠죠. 근데 제가 상황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볼 거란 말이에요. 심사가 보잖아요, 심사를. 그래서 저는 조금 솔직히 의아합니다. 예. 어떤 구조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기 공문에 보면은요, 전액 부담한대요. 전액 부담하는 유사보증 상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니, 보증서 발급이 없단 말이야? 그럼 알아서 그냥 은행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뭐 협약을 맺었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대안대출 할 은행들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뭐 협약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한마디로 못 갚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제는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좀 은행에서 좀 덜 까다롭게 하던지. 아마 지금 1분기 거 넣으신 분들 아직 결과 안 나오셨죠 지금? 예, 아마 결과는 아직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1분기 거 순차적으로 결과 나올 텐데 거절당하시는 분도 꽤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5천억 원 예산인데요. 이제 8천억 원 정도 신청했거든요. 지금 1분기께. 그렇잖아요. 지금 5천억 원 예산인데 지금 8천억 원을 신청 들어갔어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면 일단은 8천억 원이면은 2분기께 안 가야지. 예산 다 소진되면은 2분기께 안 가야 되는데 지금 2분기 거 간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4월 1일날 접수받는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8천억 원 신청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4천억 원만 1분기께 됐다 그러면 통과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분기 거 지원하신 분들 반 이상은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는 1분기께 4천억 원 정도가 이제는 다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건 결과가 이제 하나씩 나올 텐데 아마 1분기에 이 대안대출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마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통과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통과되신 분들, 승인에 떨어지신 분들,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좋죠, 진짜. 왜냐면 7% 넘어가는 게 진짜 4.5%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대안대출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잖아요. 이 대안대출은 좋은 겁니다. 일단 고금리를 저금리로 떨어뜨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는 떨어질 거예요. 아니, 최소 2%는 떨어질 겁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게 한 달에 몇십만 원이거든요. 이게 한숨 돌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건데, 야, 이게 진짜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계대출 안 돼요. 자, 사용 목적이 명확한 사업자 대출과 달리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계대출은 대안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그 중기부가요 계속 강조해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계속 강조해요.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잖아요. 이건데 오죽 강조하냐면 보세요. 여기 아까 팝업창 제가 보여드렸죠. 어디 있나 가봅시다. 네, 팝업창 이거 보세요. 가계대출 미지원 보이시죠? 가계대출 미지원 빨간 글씨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 이거야. 예? 이거 지금 신용보증 기금이랑 헷갈리지 말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마디로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대안대출 한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고요. 자, 2분기 대안대출 신청 접수가 4월 1일부터라고 게시가 되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확인했죠? 대안대출 취급은행에서도 4월 1일 이후에 방문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질문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소상공인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중인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는 1분기 신청 접수가 종료되었으나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대안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안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신청 접수가 2분기 거는 4월 1일부터 들어가요. 4월 1일부터 이제 대안대출 신청 접수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 1분기 때 이 어디에요?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그냥 하라 이거예요. 뭐 4월 1일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대안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심사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지금 4월 1일부터 뭔가 한다더라 그러면은 나 확인서 받았는데 그럼 4월 1일부터 취급은행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서를 받았으면 뭐 한다? 은행에 가시란 얘기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심사를 받아봐라 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끝입니다. 이제 공문 보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대안대출 2분기 중기부의 대안대출 이제는 4월 1일 9시부터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 신청 접수는 당연히 여기서 합니다. 정책자금 사이트 여기 소자공 카페 가면 여기 있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여기에 가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여기 떠 있을 겁니다. 대안대출 여기 떠 있거든요. 여기 와서 신청하시면은 문제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요거 좀 보면은요 자, 보시면 이제 직접대출 접수 안내 이렇게 나오고 자, 대리대출 나오는데 대안대출이 이게 뭐예요? 지금 대안대출이 요거예요. 대리대출 형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 오셔서 대리대출 쪽으로 보시면은 4월 1일 날 2분기 요거죠. 4월 1일 요거 2분기 요거 들어가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겠고요. 1분기 건 끝났습니다, 여러분. 1분기 거는 3월 8일로서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 1분기 거 끝났습니다. 자, 2분기 거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강조드리지만 대안대출은 정말 좋은 겁니다. 대안대출은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한숨 돌리게끔 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5천억짜리거든요. 이 5천억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사실상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되실 거예요. 또 많이들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분도 생길 거고 또 이제 통과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통과되실 거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1분기 거도 진행이 되고 이번에 2분기 거도 여러분 잘 하셔서 좀 금리를 좀 낮췄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4월 1일 잊지 말고 여러분 꼭 대안대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분기 때 접수하신 분들 지금 현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 공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3월 8일 대한대출 첫 지원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 하나, 신한은행 등에서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한대출 취급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심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올 거니까 저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서를 받으셨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셔서, 내가 대한대출할 은행 가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너무 높아심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잘 되시라고 높아심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정보를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안내 말씀 있어서 여러분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계세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여정 대학 블로그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진행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거를 여러분께 얘기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4월반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4월반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일주일 동안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자, 블로그 마케팅 궁금하신 분들 블로그 기초과정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블로그 통해서 수익화가 필요하다는 분들, 수익화 과정은 심화반입니다. 여기 보면 심화반이 있죠. 이게 여러분 뭐 기초과정 들으셔도 되고요, 심화과정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전혀 모른다, 나는 인터넷을 전혀 모른다, 뭐 정말 블로그로 뭔가 홍보하고 싶다, 내 매장 홍보하고 싶다, 기초반. 그 다음에 나는 블로그로 수익화 블로그 만들고 싶다, 심화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겠고,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기초과정은 수요일만, 매주 수요일에 있고요. 심화과정은 매주 금요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커리큘럼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4월 3일, 10일 이렇게 있고, 어제 제가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 어제 또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3월 달에 너무 바빠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곧 4월반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 좀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겠다 하신 분들 꼭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대학에서 정말 공부하듯이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강의 다 드립니다. 녹화 강의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보시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블로그 기초반 2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예습 강의 다 볼 수 있도록 예습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본 강의, 그러면 실시간 강의를 이제 녹화해서 바로바로 드려요. 그래서 복습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게 한번 가입되시면 6개월 동안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혜까지 있으니까요. 이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고, 이제는 3월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3월 20일 강의 3강까지 다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녹화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게시판도 운영되고 있고요. 예습 강의 있죠. 그 다음에 뭐 강의 입장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는 이제는 신청하신 분들만 따로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이거, 이런 교육관리 페이지죠. 그래서 모바일로 보면 훨씬 더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간다고요? 자, 네이버에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이제 쇼핑, 여기 쇼핑 탭을 누르셔야 돼요. 쇼핑 탭 누르시면 여정대학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나오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한번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정을 같이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선배님들 벌써 1, 2기 선배님들 굉장히 많고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분들하고 이제 선배가 끈끈한 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수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는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신 분들 제가 이쪽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우리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앞에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손실보상 소급 적용 나오죠. 그 뉴스를 보면은요. 얘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라디오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생생플러스 YTN 라디오죠. 영향력 굉장히 큰 라디오예요. 정말 많이 보십니다. 그때 제가 또 얘기했어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에요. 한번 인터뷰 가볼까요? 그죠? 오늘 제가 라디오 이제 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는 나오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소상공인 얘기를 또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 여야 총선 민생 공약 이거 일부러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좀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나오죠. 예. 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에요. 제가 소상공인들 이야기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급 적용 발표하는 정치권에 난 표심 줄 거야.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너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가 너무 없어 갖고요. 저는 약속을 지키죠.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예, 이게 되게 예민한 아젠다인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소급 적용이라 이거죠. 손실보상. 예,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한 얘기 뉴스 보면 되게 많아요. 연합뉴스부터 시작해갖고 YTN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얘기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야는요 지금 엄청 표심을 갈구할 거예요. 이럴 때 소상공인의 뭐를 원하는지를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한뜻 맞는 거죠? 저랑 한뜻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원래부터 그 손실보상 받으셨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과거에 받았던 분들은 이제 만약에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급 적용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여야가 너무 얘기가 없어서 제가 계속 공론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어차피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여정님. 그쵸? 예, 원래부터가 아니었으면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피해가 굉장히 커요, 사실. 예,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고. 대출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대출 왜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출 왜 받으셨습니까? 어떤 한 여정관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출의 대자도 몰랐대, 옛날에는.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대출 받을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았는데 그게 쌓이고. 예. 그래서 지금 막 대출 갚느라 정신 없는 거죠. 소급 적용이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좀 답답해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그동안 너무 많이 소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아는 거죠. 수많은 대화를 여러분과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물론 뭐 여러분과 지금 만나는 거는 유튜브로 만나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론화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꼭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항상 소상공인 관련 주제라면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빼놓지 않고. 예, 뭐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맡을 역할이 있는 거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 아무나 하나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정치권 눈치 보면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자기 소신 없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예, 뚜렷한 자기 주관이 없으면 감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를 못 해요. 정치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왜? 위에서 아니면은 뭐 정치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론가니까 가능한 거죠. 제 역할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소상공인의
원하는 손실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TN 라디오 생생플러스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PD님도 PD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라디오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우리 PD님이세요. 진행자가 PD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원을 하고 해서 무슨 뭐 돈 지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제가 여러분께 무슨 뭐 후원해 달라 그러니까 뭘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지원이라는 것은 으쌰으쌰 해달라 이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실보상 얘기 좀 해주고, 소상공인이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주위 분들에게 막 얘기도 해주고, 야, 여정 채널 가서 봐라, 이렇게 하고 있대더라. 화력을 모아야 돼요, 화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는 하잖아요. 전 약속 지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꼭 정치권에서 이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 너무 오래 됐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정님, 이런 얘기는 계속 해도 돼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몇 시간째 해도 돼요. 소급 적용 얘기는 몇 시간째 해도 돼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소급 적용 대상자 아니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3월 2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또 강의하고 방송하고 또 사업하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제 일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떳떳하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교육자니까 교육하면서 또 돈을 벌어요. 제 이제는 살림하는 거죠. 제 앞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 영상이 자극적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 어디에서 이렇게 돈의 유혹에 끌리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유튜브 제작비를 벌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바로 마케팅이죠. 이 마케팅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유튜브 제작비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여정 채널과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 손실보상 얘기가 아까 나왔지만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접수하기 막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낚으려고 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솔직히.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런 낚이는 사이트들이 투자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을 코 껴갖고 투자하게끔 만들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말이야 뺏어가려고 하고,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 소급 적용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이렇게 하면 뭐 신청 받는 데더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제가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일이에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28분 지났습니다. 대단하죠? 영상 하나에 28분짜리 안 봐요, 솔직히. 진짜 우리 찐 여정 가족님들만 보시는 거거든요. 하는 저도 참 뭐랄까요, 좀 똘끼가 있고 보는 여러분도 똘끼가 있고, 아마 28분 쭉 보신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하는 저도 똘끼가, 왜냐하면 유튜버들은 돈 벌려고 그러면 10분 조금 넘어가는 게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길게 영상을 이렇게 장기간을 안 찍어요. 힘드니까. 막 편집비도 많이 들고 손해 갈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 경제 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여정가족들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 곁에 제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